제28화 천하무적 이성계와 공민왕의 요동정벌. 고려사에서 요동정벌은 우왕시절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만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이전 공민왕의 명으로 3차에 걸쳐 진행된 요동정벌에서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여진족 출신의 의형제 이두란을 만나는 행운과 더불어 요동성 공략에서 친궁의 활솜씨를 보여주며 또 한 번의 전공을 추가했습니다. 당시 동령부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인근 여진족들이 다수 항복했는데 그중 이두라는 훗날 이성계의 의형제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에 오르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두라는 여진 천호 아라부라의 아들이다. 공민왕 때 백호를 거느리고 고려에 귀화했으며 북청주에 거주하였다. 이성계를 섬겨 그 휘하에 속했다. 호발도가 쳐들어왔을 때 모친상을 당해 상중에 있었으나 이성계가 사람을 보내 나라 일이 급함으로 그대가 상복을 입고 집에 있을 수 없다. 상복을 벗고 나를 따르라. 고 하니 따랐다. 처음에 고려군은 호발도에게 패했으나 이성계와 이두라는 결국 적을 무찔렀고 호발도는 간신히 몸을 빼내 도주했습니다. 과거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며 아버지 충수강을 승계한 형 충혜왕이 쫓겨나자 고려의 왕위를 누렸지만 7살의 조카 충모강, 11살의 충정왕에게 밀렸습니다. 절치부심한 공민왕은 원나라 노국공주와 결혼하며 원황실의 비율을 맞추었고 마침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고려 국왕에 즉위한 공민왕은 재위 기간 원나라에 빼앗겼던 동령부와 쌍성총관부, 제주도를 회복시켰습니다. 공민왕 4년 쌍성총관부 수복을 누리던 시절 이자춘이 쌍성부의 천호로 개경으로 와서 공민왕을 아련하였습니다. 왕이 말하길 너희 조부와 아비는 몸이 비록 밖에 있었으나 그 마음은 왕실에 있었으니 나의 선조들께서 실로 총애하고 가상히 여겼다. 지금 경은 그것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나는 장차 너를 귀하게 이루어주겠다고 하였다. 쌍성은 땅이 제법 비옥하고 풍요로워서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였는데 공민왕은 이자춘에게 이를 주관하라고 명하였다. 공민왕이 쌍성총관부 수복에 공을 세워 1356년 고려로 복귀한 이성계 부자는 32년 만인 1388년에 실질적으로 고려의 실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공민왕은 즉위 초부터 개혁정치에 도전했지만 내후 외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즉위 1년 만에 최측근 조일신의 난을 맞이했습니다. 이로 인해 왕권은 약해지고 친원 세력들은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왕권을 강화하여 공민왕 5년에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 세력을 숙청했는데 이는 중국 대륙에서 원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원의 혼란은 계속되었고 고려도 공민왕 12년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 개경이 함락되기도 했습니다. 다음해에는 김용이 흥왕사에서 변란을 일으켜 공민왕이 목숨을 누렸으나 환관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2달 뒤에 원의 조정은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훈군을 왕으로 세우고 쳐들어왔지만 최영, 이성계 등의 활약으로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잇따른 전란으로 무장 세력들이 강성해지자 공민왕은 승려인 신돈을 중용했습니다. 신돈은 공민왕 7년에 등용되었다가 반발이 심하여 물러났다가 다시 재발탁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민왕 시절에는 국내외 정세가 요동을 쳤습니다. 원명 교체기 혼란 속에서 공민왕은 원나라 조정은 물론 지방 세력인 나하추, 홍보보, 오왕, 회왕, 달달왕, 하나왕 등과 다면 외교를 하였고 중원의 한인 군웅들은 장사성 8회, 방국진 4회, 정문빈 3회에 걸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며 서로 정세를 탐색하였습니다. 공민왕 18년 4월에 명의 주원장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건국을 정식으로 알렸습니다. 고려는 5월에 사절단을 보내 황제의 등극을 축하하였습니다.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고려의 동령부 정벌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성계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공민왕 19년 정월에 이성계를 요동에 출정시켰습니다. 이성계는 기병 5천과 보병 1만을 거느리고 황초령을 넘어 600여 리를 가서 설안령을 지나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저녁 하늘에 붉은 기운이 가득하였고 그 그림자가 모두 남쪽을 향하니 천문을 맡은 관리가 이를
용맹한 장수의 기운이라고 공민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내가 이성계를 출정시켰는데 그 영향인 것이다고 기뻐하였습니다. 동령부의 이호로 태무로는 이성계가 온다는 말을 듣고 오라산성에 들어가 험한 지세를 의지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도착하니 적자은 곧 갑옷을 벗고 절하면서 나의 선조는 본래 고려 사람입니다. 고려의 신하가 되고자 합니다. 며 300호를 이끌고 항복하였고 훗날 이름을 이원경으로 개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우두머리인 고완위는 저항하였으므로 고려군은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이성계는 따르는 부하의 활을 가지고 70여 발을 쏘았는데 모두 적의 얼굴을 맞췄으므로 적군은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져 고완위는 도주하고 기세가 꺾인 20여 명의 두령들은 항복하였습니다. 그때 항복한 백성들의 가구가 1만을 넘었으며 귀순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시장터처럼 붐볐다고 합니다. 2차 원정은 공민왕 19년 8월에 시작되었는데 이성계와 지용수를 출정시켰습니다. 적장인 처명이 날래고 용명함을 믿고 싸우려 하자 이성계가 투항한 이원경을 시켜 처명을 타이르기를 너는 죽이기는 쉽지만 너를 살려서 쓰고자 하니 빨리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성계가 놀라운 활솜씨를 보여주니 처명이 말에서 내려 항복했다고 합니다. 성이 험준하였으나 성 안의 누군가가 성벽에 올라 부르짖기를 우리들은 대군이 왔다는 말에 모두 항복하려 했으나 장수가 강제로 싸우게 하는데 고려 군사가 힘을 다해 공격한다면 함락시킬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기세가 오른 고려군이 결국 함락시키니 공민왕에게 처형된 기철의 아들 기사인 태무로는 도주하였고 적장 김배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배간의 아버지는 고려의 중이었는데 보재원의 여종과 사통하여 김배간이 태어났습니다. 김배간은 원에 들어가서 벼슬하여 평장직위에 오른 인물로 결국 이성계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3차 원정은 공민왕 19년 9월에 안우경과 이순을 시켜 오라산성을 정벌하게 하여 원나라 추밀원 부사 카라부카를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공민왕은 동령부 정벌 이유를 12월에 동령부에 보낸 공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인 대무르는 아버지 기철이 반란을 도모하다가 처단된 이후 고려를 원수로 생각하여 항상 반역의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 근년에 원희 황제가 북방으로 쫓겨갈 때에도 뒤따르지 않고 동령과 요양 등지로 와서 현지 관리들과 결탁하여 고려를 누리고 있으니 자기 개인적 욕심만을 앞세우는 것이다. 염려되는 것은 이 지방은 본래 우리의 옛 강토인데 원나라 시절 부마국이 관계를 맺고 행성이 관할 하에 맡긴 곳이다. 기사인 테무르가 이곳을 감점하여 자기의 소굴을 만들었다. 악을 제거하려면 그 근본을 없애야 한다. 이번의 군사행동은 부득이한 일이며 오직 기사인 테무르 한 사람 때문이다. 몽골인이나 한족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만약 기사인 테무르가 그곳에 가 있으면 곧 잡아보내라. 공민왕의 동령부 정벌은 복수를 노리는 친원파인 기철 일파의 잔존 세력인 기사인 테무르를 축출시키고 부건의 후퇴로 힘의 공백이 발생한 유동지방의 고려인들을 복속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력을 가진 기철의 아들인 기사인 테무르의 반역 정황을 공표하며 유동지역이 고려의 옛 강토임과 영국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당시 원나라가 초원으로 옮겨가고 명나라는 진출하기 전이었습니다.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옛 고려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노심초사할 때 아버지 이자춘에 이어 이성계는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이성계는 1356년부터 1388년 동안 원나라와의 싸움에서 최선봉에 선 것입니다.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등 국가의 위기 때마다 1급 소방수의 역할을 맡아 활약하였고 고려 조정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조선왕조 창건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